한강을 산책하던 반려견이 독사에 물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한강공원 산책로에 뱀이 자주 출몰하고 있다는데 뱀이 가을 됐다고 해서 사람을 점점 많이 문다. 얘기 들었습니다. 독사가 나왔다 그러니까 약간 놀라긴 했는데 뱀이야 뭐 우리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뱀은 주변에 다 있어요. 그 땅꾼들이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뱀이 보약이라고, 특히 남성 정력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뱀 잡으러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이제 그게 금지가 되고 난 다음에 뱀이 숫자가 많이 늘었어요. 저희 조사 나가고 그러면 예전보다 뱀이 확실히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그야말로 아스팔트 위에 보도블럭 위에 뱀이 다닌다, 뭐 그건 아니죠. 서양의 좋은 도시에 가면 일광욕하고 그러는 공원 수준은 안 돼도 지금 그래도 우리 서울에 녹지가 제법 많아졌잖아요, 옛날에 비하면. 그냥 여러분이 언뜻 생각하기에 도시에 왜 뱀이 있어? 뱀들이 충분히 살만한 그런 녹지 공간 이제는 제법 마련됐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점점 뱀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하는데, 저희 집에 저희 고양이를 참 많이 지금 돌보고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주인한테 고마움을 표시하는 방법, 주로 쥐를 잡아다가 바치잖아요. 밤에 자는데 하루 저녁에 우리 고양이들이 쥐 2마리, 매미 1마리, 새 1마리를 차례로 잡아다가 우리 침실에 풀어놓는 바람에 매미는 맴 했고 새는 푸드덕거리고 날아다녔고, 그래서 매미 새 다 제가 잡아가지고 바깥에 다 보냈고요. 쥐 2마리도 살아있는 채로 데려와가지고 걔를 데리고 놀면서 살짝 입으로 물어갖고 제 앞에다 갖다 놓고 또 도망가면 이렇게 몰아가지고 또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요. 그동안 우리 고양이들이 잡아온 쥐들을 제가 이렇게 동정을 해보면 평소에 쥐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고양이들 덕택에 우리 집 주변에 적어도 3종의 설치류가 살고 있다 하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뜻밖의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지만 도심에 쥐가 많거든요. 근데 녹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뱀이 못 나타나는 걸 텐데, 이제 뱀들이 좀 나타날 만한 그런 녹지도 좀 생기고 기본적으로 쥐들이 있으면 뱀은 뭐 쥐 잡아먹으면서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도심에도 뭐 뱀이 있다는 게 전혀 이상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살모사나 쇠살모사 같은 이런 독사들이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 이제 좀 조심하셔야죠. 독사가 아닌 경우에는 뱀에 솔직히 좀 물려도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아요. 에이, 뭐 쓸려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시겠지 왜 쓸려 내려왔다고 여기 계시겠습니까, 뱀님께서. 제 생각에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지금 서울 시내에 뱀 제법 많이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뱀들도 좀 이렇게 주변에 같이 살고 그런 생태계가 좋은 생태계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뱀은 신화에 따르면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느님이 다리를 없애버렸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진화의 역사에서도 보면 뱀의 최초의 조상에게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런 다리의 흔적이 있는 화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뱀은 원래 다리가 있었던 동물인데 다리가 퇴화된 동물이에요. 근데 왜 퇴화가 됐을까요? 우리는 말로 퇴화라고 표현하지만 적응일 거 아니에요. 다리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다리가 없는 형태로 됐겠죠. 2다리 달린 우리 인간하고 4다리 달린 개하고 다리 없는 뱀하고 누가 제일 자유로워요? 네, 우리는 걷는 거 뛰는 건 제법 하는데요, 나무 위에 잘 못 올라가고요. 개들이 제대로 못 가는 곳을 뱀은 다 갑니다. 뱀이 제일 자유로워요. 생각하면 발이 달린 우리들이 제일 불편한 놈들이에요. 뱀은 발이 없어서 못 가는 곳이 없어요. 그냥 물로도 들어갔다가 좁은 데도 들어갔다가 기어오르는 것도 그냥 쉽게 기어오르지 뱀이 못 갈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 생각에 뱀은 발을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발을 버리고 완벽한 의미의 행동의 자유를 얻은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뱀이 못 갈 곳이 없어요. 웬만한 데 다 드나들죠, 뱀은. 그 거의 확실한 거는요, 뱀이 먼저 먹이로 생각하고
공격하지 않는 한 뱀이 먼저 덤비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간에게는 뱀이 먼저 공격하는 일이라는 건 절대로 없습니다. 뱀이 우리를 공격하겠다고 생각하는 뱀이 있다 그러면 그건 정신 나간 뱀이고요. 우리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뱀은 거의 없습니다. 뱀이 우리를 무는 건 사람이 뱀을 건드렸거나 우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놀랐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뱀이 우리를 따라와서 문다, 그런 일은 없어요. 한강변 같은 데서도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건 덤불이나 뭐 이런데 그냥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손을 확 집어넣는다든가 거기로 막 걸어 다닌다든가 그런 짓은 좀 안 하시는 게 좋죠. 가을뱀이 무섭다? 왜 그렇겠어요? 겨울잠 들어가기 전에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을에 주로 배를 채워야 되니까 다른 계절에는 하나 먹고 배가 어느 정도 차면 그 배가 꺼질 때까지 안 먹어요. 그리고 늘어지게 잠도 자고 뭐 이러는데 동면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배를 가능한 한 많이 채워야 되니까 그때 많이 잡아먹죠. 그러다 보니까 물릴 확률도 높아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강조합니다. 뱀이 그 배를 작은 새, 쥐 이런 걸로 채우지 그걸 저로 채울 리는 없습니다. 네, 뱀이 가을 됐다고 해서 사람을 점점 많이 문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물리지 말아야 되고요. 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이 아닌 상황에서는 피하시는 게 제일 좋은 거죠. 뱀의 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길 가능성은 있지만 어떤 동물에게 물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독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독사면 그 독이 퍼질 수 있으니까 빨리 압박봉대 같은 걸로 이제 막아주시고 빨리 병원으로 가야죠. 진화생물학에서는 뱀에 대한 우리의 공포심이 유전자 안에 아예 이렇게 프로그램되어 있다. 까지 이제 가르치지만 그게 어느 정도까지 확인된 사실일까 늘 좀 의심해요.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아무리 무서운 상황에서 나비를 여러 번 봤다고 해서 나비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것보다는 그건 무서운 상황에서 뱀을 여러 번 마주쳤다. 그럼 그 뱀처럼 생긴 길고 약간 그런 꿈틀꿈틀하는 그런 거에 대한 공포심이 생기는 게 훨씬 쉽겠죠. 뱀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주랭랑을 놓을 거 없습니다. 뱀이 우리보다 절대로 빠르지 않거든요. 내가 뱀보다 빠릅니다. 그래서 그냥 뱀이 나타나면 관찰하셔도 돼요. 뱀이 어디로 가나 이렇게 구경도 좀 하시고 뱀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나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그 정도 한다고 해서 큰 위험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저는 서울 시내에도 뱀이 좀 지금보다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뜻은 뱀도 살 수 있는 그런 비교적 건강한 생태계가 됐구나 그런 뜻이 되니까 저는 뭐 서울 도심공원에서 뱀을 만나면 저는 굉장히 반가워할 겁니다. 네, 전혀 인기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 좋아요, I love you.